혹시 요즘 이런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무슨 속셈인지 알 것 같은데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 느낌,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하는 그 피로감. 선생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던 건 아니었습니까? 저 박서윤은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느끼고 알면서도 혼자 사겨왔던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그리고 이번 2026년 7월 드디어 그 섬세한 감각이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쓰이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7월은 빠르게 결정하는 달이 아닙니다. 깊이 보고 정확히 확인하고 조용히 정리하는 달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이 복잡하고 몸이 지쳐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7월 전체 운,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풍수 비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선생님께 오는 복의 첫 번째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나누는 그 따뜻한 마음이 선생님과 그 소중한 분 모두에게 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사생이라는 글자를 명리학으로 들여다보면 부드럽고 섬세한 풀의 기운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기운을 품고 있는 형상입니다. 을목,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아도 결코 꺾이지 않는 풀의 섬세하고 유연한 기운. 사화,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뜨거운 열정과 직감, 빠른 판단력을 품은 불의 기운. 선생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말 뒤에 숨어있는 뜻을 잘 읽고 누가 진심으로 말하는지, 누가 말만 번지르르 하게 하는지 빠르게 느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선생님을 영리하다, 판단이 빠르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예민한 감각이 때로는 선생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느끼면서도 혼자 사귀어야 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속으로는 경계하면서도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마음이 약해졌던 순간들이 없으셨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그 말 한마디, 그 태도 하나가 밤새 마음에 남아 있었던 적이 없으셨습니까? 선생님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셨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현실 앞에서 조용히 접어두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크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저 박서윤은 오늘 선생님께 꼭 한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섬세한 감각을 선생님 자신을 위해 쓰신 날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번 7월 하늘이 드디어 선생님께 말을 건넵니다. 이제는 그 예민한 감각을 남이 아니라 선생님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의 마음도 살펴도 된다고. 선생님의 인생에는 아직 따뜻한 기적이 남아있다고. 개인 사주에 따라 그 흐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번 7월의 기운이 을사생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7월 전체 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 7월은 명리학에서 을미월이라 부릅니다. 하늘에는 부드럽고 유연한 풀의 기운이 흐르고 땅에는 뜨거운 여름의 열기를 품은 단단한 흙의 기운이 자리를 잡는 달입니다. 을사생 뱀띠 선생님에게 이번 7월은 마음속에서 쌓아두었던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는 달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속으로만 태워왔던 것들을 이제는 현실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하는 달입니다. 뜨거웠던 기운이 흙기운을 만나며 돈, 문서, 가족 책임이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만 앞섰던 것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그 말이 어떤 약속으로 남는지 살펴야 합니다.
불안이 생각으로만 맴돌았다면 이번 달에는 그 불안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달 전체 운의 핵심은 깊이 보되 너무 오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확인했으면 결정하고 결정했으면 더 이상 마음을 태우지 않는 것이 이번 달의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기운과 말의 분위기를 잘 감지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그 예민한 감각이 지나치면 마음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무심코 한 말, 가족의 태도, 자식의 표정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면 관계가 상하고 계속 삼키면 몸이 아픕니다. 이번 달에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짧고 분명하게 말하십시오. 귀인의 기운도 이번 달 강하게 들어옵니다. 귀인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돈과 문서의 실속을 잡아주고 빠르게 들어오는 정보를 제대로 골라주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사람을 너무 멀리하지 마십시오. 가족운도 따뜻한 흐름을 보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고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순간이 생깁니다. 혹시 아직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번 달에는 꼭 전해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65년생, 을사생, 뱀띠 전체의 흐름을 기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태어난 시간과 사주에 따라 개개인의 운은 달라질 수 있으니 명리학적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제 재물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재물운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7월의 재물운은 큰돈이 갑자기 터지는 달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새는지 정확히 보고 묶여있는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 살피는 달입니다. 선생님은 원래 돈을 함부로 쓰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지만 쓸데없는 소비는 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는 주변 상황에 떠밀려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식이 갑자기 부탁하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누군가 좋은 조건이라고 말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큰 돈은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보태는 돈, 지인에게 빌려주는 돈, 가족끼리 나누는 돈,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은 반드시 숫자를 먼저 보고 움직이십시오. 돈이 나갈 때는 마음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문서에 이름이 들어가는 일을 조심해야 합니다. 명의, 보증, 계약, 임대, 매매, 보험 같은 일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형식상으로만 이름만 올리면 된다는 말이 들리면 특히 조심하십시오. 선생님은 의심이 많아 보여도 막상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부담을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번 달에는 내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돈의 흐름이 조금씩 풀리는 기운도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정산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받지 못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작은 행운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빠르게 벌기보다 오래 지키는 사람에게 더 큰 재물복이 작용합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해야 한다,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리면 오히려 멈추십시오. 필요한 정보는 받아들이되 결정은 반드시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깊이 보되, 확인으로 끝낼 것, 도와주되, 내 선을 지킬 것. 그것이 이번 7월 선생님께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늦게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이제 건강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건강운에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속으로만 사귀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을사생 선생님들은 불기운이 속에 있는 분들이라 이번 병원형과 7월 을미월에는 몸 안에 열과 건조함, 신경 예민함을 특히 살펴야 합니다. 혈압, 심장, 눈피로, 두통, 불면, 소화불량, 가슴 답답함, 목과 어깨 뻐근함을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몸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긴장이 몸으로 나타나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생님은 낮에는 웃고 있지만 밤이 되면 이런저런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분이십니다. 잠이 얕아지거나 눈이 피곤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소화가 답답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이번 달에는 화나는 이야기를 오래 듣지 말고 밤늦게까지 걱정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건강운은 특별한 비법보다 생활의 균형에서 살아납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고 휴식을 챙기십시오. 무리한 운동보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이어가십시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집 주변을 천천히 걸어보십시오. 나무를 바라보고 바람을 느끼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몸과 마음을 다시 살리는 힘이 됩니다. 정기검진을 미루지 마십시오.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 비법이 있습니다. 마음의 건강입니다. 지나친 의심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는 습관을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지나간 일은 놓아주십시오. 이미 끝난 사람은 보내주십시오. 뱀띠 선생님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속으로 많이 지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그 지친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짧게라도 털어놓으시고 필요한 부분은 상의하십시오. 젊은 시절 선생님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가족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편안해야 집안에도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번 7월의 건강운은 겁낼 운이 아닙니다. 미리 챙기면 좋아지는 운입니다. 재물도 건강도 결국 자신을 아끼는 사람에게 오래 머뭅니다. 이제는 세상을 돌보던 손길로 선생님 자신도 따뜻하게 돌보아 주십시오. 이제 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만을 위한 생활 풍수 10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띠, 돼지띠, 말띠, 용띠, 쥐띠, 호랑이띠, 양띠, 원숭이띠, 토끼띠, 닭띠, 개띠 선생님들의 풍수와 완전히 다릅니다. 을사생 선생님은 부드러운 풀의 기운과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불의 기운을 함께 타고나셨기 때문에 풍수도 그 기운에 맞게 따로 처방을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비법입니다. 창가에 덩굴 식물이나 줄기가 늘어지는 식물을 두십시오. 을목의 기운을 가진 선생님에게 창가의 초록 식물은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집안의 답답한 기운을 부드럽게 순환시켜줍니다. 햇살을 받으며 자라는 식물이 살아있을수록 선생님의 재물운과 건강운도 함께 살아납니다. 마른 식물은 바로 정리하시고 살아있는 식물에 정성껏 물을 주십시오. 두 번째 비법입니다. 거실이나 안방 남쪽에 따뜻한 황금빛 소품이나 촛불 하나를 두십시오. 을사생 선생님에게 남쪽은 사화의 불기운이 살아나는 방향입니다. 이곳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면 집안의 기운이 밝아지고 막혀있던 재물의 흐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불을 직접 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황금빛 조명이나 노란빛 소품으로 대신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비법입니다. 은은한 향기 디퓨저나 아로마를 거실이나 침실에 두십시오. 뱀띠 선생님들은 속으로 생각이 많고 마음이 쉽게 긴장하는 분들입니다. 은은한 향기는 그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음이 차분해야 판단도 맑아지고 판단이 맑아야 재물도 지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 남쪽이나 동쪽 방향으로 잠시 햇살을 받으십시오. 을사생 선생님에게 아침 햇살은 속에 쌓인 열기를 순환시키고 하루의 기운을 정돈해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개운법입니다. 단 5분이라도 햇살 속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비법입니다. 현관을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오래된 신발, 고장난 우산, 택배 상자는 바로 치우십시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조명을 밝게 켜두십시오. 선생님은 귀인의 기운이 이번 달 강하게 들어오는 분이십니다. 귀인이 들어오는 길이 환해야
그 인연이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옵니다. 6번째 비법입니다. 거실과 안방을 연결하는 복도나 통로의 물건을 정리하십시오. 막힌 통로는 기운의 흐름을 막습니다. 선생님처럼 속으로 생각이 많은 분들에게 집안의 흐름이 막혀 있으면 마음도 함께 막히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길을 열어두면 기운도 함께 흐르기 시작합니다. 7번째 비법입니다. 이번 달에는 짙은 초록빛이나 황금빛 계열의 옷과 소품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색상들은 선생님의 타고난 을사생의 기운을 보호하고 이번 7월 대지의 풍요로운 기운을 선생님 것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결정을 앞두셨다면 이 색상의 옷을 입으십시오. 선생님의 섬세하고 지혜로운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8번째 비법입니다. 안방과 침대 밑을 가볍게 비워내십시오. 잠자는 공간이 가벼워질수록 밤에 생각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이불과 베개 커버는 자주 세탁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9번째 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깊이 보고 정확히 선택한다. 내 재산은 좋은 인연을 만난다. 내 몸과 마음은 날마다 편안해진다. 선생님은 말의 온도가 운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도 따뜻해야 운이 따뜻해집니다. 10번째 비법입니다. 남에게 재물이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너무 일찍 말하지 마십시오. 을사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 좋은 기운이 조용히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운이 말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조용히 확인하고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 이번 7월에 가장 큰 복을 잡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65년생 을사생 뱀띠 선생님. 선생님은 평생 알면서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끼면서도 혼자 사귀셨습니다. 그 섬세한 감각으로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면서도 정작 선생님 자신의 마음은 들여다볼 틈이 없으셨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을 영리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선생님을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선생님께 지치지 않았느냐고 묻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셨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셨으며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도 현실 앞에서 조용히 접어두셨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셨습니다. 거울 속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름이 늘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은 선생님이 수많은 것을 알면서도 조용히 견뎌낸 시간의 흔적입니다. 흰머리가 늘었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 흰머리는 수많은 계절을 건너온 지혜의 색입니다. 선생님은 늙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완성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은 선생님께 조용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예민한 감각을 선생님 자신을 위해 써도 된다고, 이제는 선생님의 마음도 살펴도 된다고, 이제는 행복해져도 된다고, 아직 보고 싶은 풍경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함께 웃을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이루고 싶었던 작은 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선생님 자신을 사랑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7월이 그리고 남은 2026년이 평생 혼자 사겨온 보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저 박서윤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 자신을 위해 그 섬세한 지혜를 마음껏 펼치십시오. 선생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